네,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국회에 넘어가서 이제 심사를 받게 될 텐데요.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연결해서 그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결국은 코로나 그리고 한국형 뉴딜 이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럼 코로나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네, 금년도 우리 경제에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 당초 정부는 금년도 0.1%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음, 현재 코로나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지금 몇 퍼센트로 잡고 예산을 짜신 거예요? 내년도 성장률은 3.6% 정도 예상을 하고, 너무 낙관적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금년도 방역을 잘하면 예. 내년도 반등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또 세수는 또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성장률에 따라서 일부 세수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하는데 가장 이제 그 중요하고 이제 그 몫이 큰 게 어떤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 편성은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을 갖고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도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 경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음,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데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또 창출하는 것, 네네. 또 20조 원 이상의 민간 소비를 창출하는 것, 네. 또 공공투자 확충과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를 견인토록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뒀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한 적이 있으십니다마는 한국판 뉴딜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21조 3천억 정도를 음, 투자를 해서 36만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복지 일자리 분야에 네. 처음으로 20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네.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크게 강화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이야기도 중요하니까 좀 이따 좀 따로 떼어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의 어떤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 핵심적인 지원은 어떤 건가요? 예,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어려움이 집중되는 계층에 대해서 피해를 잘 살피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엊그제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 현금 서비스를 받는데 현금 서비스를 받는 순간에 신용 등급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을 자격은 또 안 되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그게 금융 지원이든 직접 지원이든 이걸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반영이 돼 있나요? 예, 세 차례에 걸친 저희들 그 추경하고 그다음에 금융 안정 대책 등을 통해서 그동안 마련한 대책으로 네.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금융 지원과 예. 피해 대책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착실하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네. 부분을 잘 살펴서 대응책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당기 경제부총리께서는 이제 국회 나가서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른바 그 긴급재난 지원금이든 뭐든지 간에 선별 지원이 필요하고 특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특화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관님?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피해 상황이나 특히 피해를 보는 계층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네. 추가적인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 그럼 이게 이제 뭐 내년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반영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도 관련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예. 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 예산이나 뭐 추경이든 이걸로 해소가 돼야 되니까 내년 예산과 약간 좀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뭐 빠른 시간 내에 네. 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관련 기관들 간에 네.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요. 좀 약간 빠져가지고 내년 예산이 아니라 올해 그 지금 어제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 4차 추경이 긴급하고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4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지금 혹시 좀 그 공감하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코로나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서 네.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점검하고 네.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그 실제 효과를 분석을 했다고 하던데 그 결과 내용이 어떻습니까? 8월 말로 사용 시간이 마감이 됐는데요. 네네.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이 사용이 됐고 예.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에서 많이 서여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재난지원금이 소비심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 개선이나 자영업자 매출 증대 등의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또 일정 부분은 저소득층 소득 증대 등을 통해서 예. 분배 개선에도 좀 기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여를 했으면 좀 2차 재난지원금도 좀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저희들이 뭐 한정된 재원으로 네. 어려운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분들을 예. 좀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제 보내는 5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던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매출 지원을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재난지원금을 그 국민들한테 지급을 하면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면 결국은 지역 그 상인들한테 이것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원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던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저희들 뭐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 부분을 치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어떤 재정 문제를 고민을 하시면 전문가들은 이제 그러면 증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안 꺼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증세 문제는 국민들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방안이 나와야 그다음에 국민적 토론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감대 형성부터 예. 먼저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사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증세 문제를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막연히 그 증세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냥 추상적 토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가 재정이 이 정도로 부족하니까 이런 쪽에서 좀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그 어떤 그 큰 틀을 제시를 해야 이것이 어떤 뭐 그 국민적으로 사회적으로 토론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진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네네.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자리 200만 개 유지 내지 창출을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어떤 계획이세요? 예, 단기적인 고용 충격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지키 또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역점을 두고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네. 또 창출하는데 저희들 8조 6천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인데요. 예. 먼저 예를 들면 일자리 한 46만 개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고용 유지 지원금 거기에 1조 2천억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청년 또 중장년 소상공인 등 이런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을 좀 해서 57만 개 정도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볼 계획입니다. 네. 예를 들면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지원해서 신규로 한 9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도모를 하고 예. 또 자산 형성에 한 10만 명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중장년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 생계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과 장인분들과 같이 취업이 좀 어려우신 취업에 있어 취약계층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를 한 103만 개 정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석 전에 추가 경기 대책을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좀 혹시 그 일부라도 좀 여기서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차관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확산 등에 따르는 추가 피해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이었습니다.